하쌤입니다. 앞 시간에 NCS 문제를 이항 대립으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었지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자료 해석 문제를 이항 대립으로 푸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 시간에 답이 안 보일 때는 이항 대립 구조로 보자 그랬었죠.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이건 좀 억지가 아니가 하고 답글을 달아줬습니다. 자료 해석 문제를 이항 대립 구조로 보면 답을 금방 찾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준비했습니다. 자, 자료 해석 문제 그 선택지가 4개든 5개든 10개든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관계없습니다. 정확하게 해석형 진술과 계산형 진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계산형 진술이 뭔지 이것만 파악하면 해석형 진술 바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계산형 진술은 계산기를 동원해서 실제 계산을 해야만 판단할 수 있는 진술을 뜻합니다. 그러면 그 특징에서 소수점이 들어가고 퍼센트 미만, 미달, 이하, 이상, 초과 이와 같은 표현이 들어갑니다. 자, 이와 같은 표현에 따른 판단은 계산을 해야만이 알 수 있죠. 그래서 선택 진술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빨리 찾아서 그룹핑하는 겁니다. 그룹핑 자체가 이항 대립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의 문제 그에 따른 후기입니다. 자료 해석 10개 정도 나왔는데 주로 해석형 진술이어서 사실 확인만 하면 됐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러면 선택지 진술을 해석형과 계산형으로 나누는 연습부터 해보는 겁니다. 자, 실제 기출문제인데 선택지를 보세요. 자, 기본 50% 이상이라는 표현이 있죠. 4번에서 3,700만원 이상이었다 표현이 있죠. 그러면 이 두 개가 계산형 진술에 해당되죠. 자, 1번 보세요. 50% 이상 할인한다. 그래서 이것은 계산형 진술이 아니죠. 실제 데이터를 보고서 자기 생각을 내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형이죠. 4번은 계산해야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지 진술을 계산형과 해석형으로 그룹핑하는 순간 답은 거의 눈에 보입니다. 계산형 진술은 마지막으로 넘겨야 되죠. 왜냐하면 이것을 계산해서 판단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해석형 진술을 먼저 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피셈 문제입니다. 표 밑에 사고 비용 계산 방법에 대한 공식을 제시하고 있죠. 자, 이 계산에 따른 판단을 요구하는 진술이 4번이죠. 사고 비용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4번을 맨 뒤로 넘기는 겁니다. 순서에 따라서 판단하면 이것을 계산하고 판단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것을 제껴두고 보면 답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4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비교하는 겁니다. 역시 피셈 문제입니다. 자, 이와 같은 데이터 일단 제쳐두고 선택지 진술 그룹핑하는 거죠. 이항 대립 구조를 보는 겁니다. 해석형과 계산형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3번에 70% 차지한다. 4번에 50% 이상이다. 이것은 계산을 해야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을 먼저 보면 되는 거죠.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술이 짧은 것 1번을 보면 바로 판단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정말
많이 걸려봐야 30초입니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항 대립이라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글을 쓸 때는 이항 대립 구조로 쓰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에서 비롯된 개념이 있으니까 그 개념을 먼저 익히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으라 문제만 풀게 되어 있죠. 양치기 학습은 최소 비용 최대 효과라는 원칙에 어긋납니다. 우리는 어쨌든 경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노려야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체계적인 틀에 의존하지 않고 문제만 푸는 방식은 최대 비용 최소 효과를 꾀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NCS 문제 풀이에 필요한 기초 개념을 먼저 익히고 나서 산업 현장을 보자는 거죠. 그러면 많이 풀 수 있고 그리고 정답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